고대 기와 중 가장 유명한 기와는 바로 신라인의 미소라 불리는 이 기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CI로 활용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고대 기와에는 다양한 문양들을 새겼는데 벽사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연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연아를 제외하면 새문양, 연꽃문양, 기린문양, 사자문양, 그리고 신라인의 미소도 그다지 귀신을 쫓을 뭔가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김연아도 귀신으로 귀신을 막는다? 기와의 귀신은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벽사에서 말하는 이 사악한 기운이 뭔가라는 것인데요. 기와는 고대 목조 건축의 지붕을 구성하는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조 건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화재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와 속 문양을 해석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기와에 등장하는 문양들은 공통적으로 불을 피하거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새는 날 수 있어서 불을 피할 수 있고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수중식물이기도 하죠. 관련하여 김연아의 경우 사실 귀신의 얼굴이 아니라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 표현한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용은 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영물이라 할 수 있는데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 표현한 사례는 불상의 대좌, 목조 불탁, 이수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용마루에 장식된 취두 중에는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통도사의 용화전에는 용의 조각과 함께 용이 화마를 제압하는 내용에 대한 글귀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취두 이전에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을 장식했던 침이 역시 새의 꼬리 혹은 새의 날개로 파악되어 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린의 경우 날개를 가졌기에 새처럼 날아올라 불을 피할 수도 있지만 전설에 따르면 용과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스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용이라는 DNA를 가진 동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신라인의 미소는 즉 사람의 얼굴은 불을 막기 위한 벽사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사자의 형상과 유사한 이 도상이 사자가 맞는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유물 중에 향로의 뚜껑에는 이처럼 사자상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 향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이 고려청자인 향로에도 사자상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려청자는 기록과 관련하여 꽤 유명한 청자인데요. 기록을 통해 이 사자상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은 선화봉사 고려도경, 일명 고려도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2세기 송나라 사신 중 한 명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여러 가지 풍속과 문물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고려도경에 이 사자상이 배치된 고려청자로 추정되는 청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사녀 출양 역시 비색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녀인데 사녀는 용의 9자식 중 8번째로 형상은 사자와 유사합니다. 천성이 불과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향로에 장식되는데 사녀는 또한 앉아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로에 앉아있는 사자는 사실 불과 연기를 좋아하는 사녀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참조한다면 기와에 새겨진 사자 역시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와의 사자, 즉 사녀를 자세히 보면 용의 상징인 청목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신라인의 미소는요? 신라인의 미소에 대한 벽사적 해석은 무서움을 강조하여 귀신을 제압하기보다 온화하게 무장 해제시키는 해악이 녹아있다 라는 견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인의 미소인 인면문 수막새가 불교적 상징성을 갖는 의미도 담겼다는 새로운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인면문 수막새와 같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치미에도 사람의 얼굴 문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룡사지 치미에는 11개의 연꽃 문양과 함께 그 안에 8개의 얼굴 문양을 새기고 있는데 원래는 14개의 연꽃 문양과 10개의 얼굴 문양을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에서 그 급에 따라 달리 태어나는데 이를 다시 정제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품격이 9단계로 나눠지고 죽은 후 극락세계에서 그 품격에 따라 칠보연못의 연꽃에서 화생한다고 합니다. 품격이 제일 높은 경우 곧바로 개화된 연꽃에서 화생하지만 품격이 낮은 사람의 경우 12대겁, 즉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화생한다고 합니다.
황룡사지 치미에 표현된 얼굴이 바로 연꽃에서 화생한 구품이 반영된 것이라는 겁니다. 품격이 높을수록 연장자의 모습, 낮을수록 덜 성숙한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화생하는 품격이 제일 낮은 단계는 눈, 코, 입을 표현하지 않고 얼굴 형태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인의 미소, 즉 인면문 수막새 역시 이처럼 연꽃에서 화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서역이나 중국의 기와에서도 연꽃에서 화생하는 연화화생 장면이 있는데 고대 신라에서는 그들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모습으로 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황룡사지 출토 치미의 얼굴 문양과 영묘사지에서 출토된 얼굴 문양 기와는 새와 연꽃 등 기와의 문양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화마를 막는 벽사의 의미에 더해서 극락세계의 구품연지라는 불교적 상징성을 동시에 구현한 기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와에 대한 기존의 해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점이 있어서 올해 2023년 6월 학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기와의 상징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